안녕하세요. 연꽃 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셨는지요? 혹시 오늘도 나 하나 먹자고 대충 물 말아 한 끼 때우셨나요? 남들 대접하느라 평생을 애쓰신 당신, 정작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인 나 자신은 잊고 계셨던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그 텅 빈 식탁을 마법처럼 채울 부처님의 지혜를 들려드립니다. 창밖으로 뉘엿뉘엿 지는 노을이 거실 깊숙이 발을 들여놓는 시간입니다. 예전 같으면 주방에서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와 도마 위에 경쾌한 칼질 소리가 집안 가득 생기를 불어넣었을 테지요. 하지만 이제 이 집에는 오직 시계추 소리와 가끔 들려오는 냉장고의 낮은 기계음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뒷바라지와 자식들의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영순 씨에게 홀로 남겨진 이 시간은 낯설고도 시린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제 짝을 찾아 떠나고 먼저 길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가 커질수록 영순 씨의 식탁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오늘도 영순 씨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에 밥을 말아 한술 뜨려 합니다. 굳이 식탁에 앉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성껏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던 손길은 이제 무뎌졌고 찬장에서 예쁜 그릇을 꺼내본 지도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하던 그녀였지만 오직 자신만을 위한 상차림 앞에서는 한없이 인색해진 것입니다. 텅 빈 집안의 공기는 차갑고 입안에서 맴도는 물만 밥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독은 비단 영순 씨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홀로 먹는 밥상만큼 외로움이 깊게 배어 나오는 곳도 없습니다. 한때는 시끌벅적했던 그 식탁이 이제는 정막의 상징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스스로 방치하곤 합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나 하나 먹자고 일을 크게 벌이기 싫다는 핑계로 우리는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말씀하셨건만 정작 우리는 남을 대접하는 마음의 반이반도 자신에게 내어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순 씨는 문득 숟가락을 멈추고 거실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색으로 물들어 가는지 살피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짐을 느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줄까 하는 뒤늦은 깨달음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과 멀어져 있는 상태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물에 만밥그릇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심호흡합니다. 그러고는 아주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찬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에는 결혼 초기에 아껴 쓰려다 넣어둔 하얀빛이 고운 도자기 그릇 세트가 먼지를 덮어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좋은 날에 쓰자고 했던 그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어 씻기 시작했습니다. 뽀득거리는 소리와 함께 투명한 물줄기가 그릇에 닿을 때마다 영순 씨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캐캐 묵은 슬픔도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자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랑하고 보듬어야 할 대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영순 씨는 젖은 행주로 식탁 위를 정성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말끔해진 식탁 위에 정갈한 식탁보를 깔았습니다. 평소라면 대충 냄비째 놓고 먹었을 테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자신을 위한 만찬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냉장고 구석에 있던 시든 채소들을 꺼내어 다듬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풍기며 나물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지자 신기하게도 집안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처량하다는 생각 대신 내가 나를 위해 이토록 정성을 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요리가 아니라 오직 나의 취향과 나의 건강을 위한 조리 과정은 그 자체로 명상이자 수행이 되었습니다. 영순 씨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콩나물 한 가닥을 다듬을 때도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려 애썼고 쌀을 씻을 때 손가락 끝에 닿는 매끄러운 감촉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이 현재의 머무니 잡념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자기 생명력을 예찬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정성이 담긴 음식은 색깔부터가 달랐습니다. 초록빛 시금치와 노란 달걀말이 그리고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 그릇 위에서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가장 좋은 수저를 골라 나란히 놓으며 영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홀로 있는 공간이지만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밥상 위에는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지혜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된 용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짙어지는데 영순 씨의 주방 조명 아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스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존이라는 단어가 가슴속에서 묵직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앞에 바르게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예전에는 식구들이 먼저 수저를 들기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자신이 주인으로서 첫 술을 뜰 차례입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밥 향기는 코끝을 타고 들어와 온몸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영순 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숟가락에는 밥알뿐만 아니라 오직 혼자일 때만 느낄 수 있는 온전한 자유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녀의 진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밥 한 술을 입에 넣자 고소하고 달큼한 곡기의 향이 온 입안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영순 씨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맛을 온전히 음미해 봅니다. 예전에는 식구들의 입에 반찬을 얹어주느라 정작 자신이 먹는 밥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모르고 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혀끝에 닿는 밥알의 질감과 나물의 아삭함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차려진 이 소박한 성찬 앞에서 영순 씨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고요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등지고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잡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지혜의 울림입니다. 영순 씨는 젓가락을 움직여 정갈하게 담긴 두부 부침을 집어듭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두부 한 조각에도 자연의 햇살과 농부의 땀방울, 그리고 그것을 정성껏 요리한 자신의 정성이 깃들어 있음을 느낍니다. 식탁 너머로 보이는 거실 한 구석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미고 눈시울이 붉어졌을 텐데 신기하게도 오늘은 마음이 평온합니다. 여보, 나 오늘 참 잘 차려 먹고 있지요? 라고 속으로 말을 건네봅니다. 슬픔에 잠겨 자신을 내팽개치는 것이 떠난 이에 대한 예의라고 착각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남겨진 이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임을 갓 지은 밥의 온기가 가슴을 타고 내려가며 일깨워줍니다. 홀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가장 고귀한 의식입니다. 영순 씨는 천천히 꼭꼭 씹어 음식물을 넘깁니다. 음식이 몸 안으로 들어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과정을 상상하니 내 몸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사찰처럼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함부로 다루었던 자신의 육신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정성껏 숟가락질을 이어갑니다.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우던 정막은 어느새 평화로운 고요로 바뀌어 있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바람 소리마저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려옵니다. 문득 예전에 보았던 경전의 구절이 떠오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영순 씨는 그동안 자식들에게 밥은 잘 챙겨 먹니? 라고 수없이 물어보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그 따뜻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되어주기로 합니다. 밥상 위에 수저 놓인 모양새 하나, 물컵의 위치 하나에도 자신을 향한 존중을 담아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순 씨는 식사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입 먹고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또 한 입 먹고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모습이 남들에게 처량해 보일까봐 커튼을 꽁꽁 닫아 걸었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존엄한 존재로서 식사를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의 나물들은 저마다의 향을 뽐내며 영순 씨의 감각을 깨워줍니다. 쌉싸름한 취나물은 산의 깊은 기운을 전해주고 달콤한 멸치볶음은 바다의 생명력을 전해줍니다. 이 작은 식탁 위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자 영순 씨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워집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더 이상 결핍의 상징이 아니라 충만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을 남김없이 비워내며 자신의 내면 또한 맑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숭늉을 그릇에 붓습니다. 구수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며 식사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니 온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퍼져나갑니다. 영순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나를 대접하는 이 소박한 밥상머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가 채워주길 기다리던 마음의 빈자리를 그녀 스스로 만든 따뜻한 온기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릇을 비운 뒤에도 영순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니 마음까지 넉넉해져 세상 모든 것이 너그럽게 보였습니다. 홀로 있는 방 안의 공기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자신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담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라는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영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 그릇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합니다. 설거지하는 손길에도 리듬이 실리고 마음에는 활기가 돕니다. 예전에는 짐처럼 느껴졌던 집안일들이 이제는 자신을 가꾸는 즐거운 놀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안색이 맑아진 여인이 거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를 온전히 대접한 한 끼의 마법은 그렇게 영순 씨의 영혼을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그릇들을 정갈하게 엎어둔 영순 씨는 찻잔 하나를 꺼내 따뜻한 차를 우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으니 칠흑 같은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이 유난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잠든 후 혼자 깨어있는 이 시간이 사무치게 외로워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영순 씨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며 보낸 저녁 식사 시간이 그녀의 내면을 단단한 자존감으로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라는 자등명의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곁에 누군가 있어야만 채워지는 행복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보듬으며 내 안에서 길어올린 평화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됩니다. 영순 씨는 찻잔의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동반자는 바로 평생을 묵묵히 견뎌온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졌다는 슬픔은 이제 혼자여서 자유롭다는 환희로 바뀌어 갑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남편의 빈자리를 원망하며 눈물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영순 씨는 이제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에 정성을 들이는 행위는 남은 생을 타인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의 빛으로 채우겠다는 엄숙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숙해지는 귀한 법당이 되어 주었습니다. 영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편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아 조금 시들해졌던 잎사귀들에 정성껏 물을 주었습니다. 너희들도 그동안 외로웠겠구나.
이제 내가 잘 보살펴 줄게 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다른 생명들도 온전한 자비심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홀대하며 남에게만 헌신하던 시절의 사랑은 집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의 의미를 알 것만 같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정적은 더욱 깊어지지만 그 정적은 이제 영순 씨를 옥죄는 사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숨소리를 듣고 심장 박동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독처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갉아먹는 시간이 아니라 흩어졌던 마음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볼래의 나로 돌아가는 신성한 회귀의 시간입니다. 영순 씨는 내일 아침에는 어떤 정성스러운 음식을 나에게 선물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해 봅니다. 내일은 시장에 나가 싱싱한 제철 나물을 사고 향긋한 꽃 한 송이를 사서 식탁 위에 올려둘 생각입니다. 나를 위한 식탁은 매일매일 축제가 될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예쁜 옷을 입고 누가 듣지 않아도 고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렇게 나 자신과 연애하듯 즐겁게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세월이 흘러 육신은 낡아지고 주름은 깊어지겠지만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큼은 날이 갈수록 향기로운 연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빙그레 지으며 영순 씨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불의 감촉이 포근하게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환한 등불을 켠 듯 밝습니다. 오늘 저녁 정성을 다해 차려 먹은 한 끼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고단했던 영혼을 고이 어루만져준 치유의 약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식탁이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나를 온전히 대접해야 할 골든타임임을 영순 씨는 이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만났다가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처럼 영원한 만남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내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 바로 나 자신과의 만남은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소홀히 대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영순 씨는 창밖으로 지는 달을 보며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나를 위해 차린 식탁이 나를 살렸노라고 홀로 있는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기라고 말입니다. 어느덧 영순 씨의 호흡은 규칙적이고 평온해졌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아마 자신을 위한 아름다운 밥상을 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밥 먹는 식탁에 서려 있던 쓸쓸함의 그림자는 어느덧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존의 향기만이 가득합니다. 고독을 이겨내는 법은 고독으로 깊이 들어가 나 자신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임을 영순 씨의 고요한 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어 사느라 정작 나를 잃어버렸던 긴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영순 씨는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그렇지만 절대 외롭지 않게 당당히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눈부신 서광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텅 빈 집안은 이제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순 씨의 충만한 마음으로 꽉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외로움의 가치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하라는 격려입니다. 오늘 저녁엔 나를 위해 가장 예쁜 그릇을 꺼내보세요. 정성껏 차린 그 한 끼가 당신의 고단한 영혼을 안아주는 가장 따뜻한 법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이곳에서 평안히 쉬어 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연못 한편에 맑디 맑은 연꽃 한 송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